고구마를 구워줄 때였었어요. 고구마를 다 세팅해서 이렇게 쫙 올려갖고 이렇게 미는데 바퀴가 빠진 거예요. 이게 확 쏠리죠. 순간적으로 아 이게 쏟아지면 아이들한테 이걸 못 주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앞치마만 입으면 미친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급식실에서. 저희가 청소 시작하면 전쟁터예요, 진짜. 아이들한테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어서 초등학교에서 조리 실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이 1,700명 되는 이렇게 되는 학교들은 7시, 6시 50분 이렇게 출근을 해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검수를 하고 들어온 물건들을 세척을 하고 어떤 음식에 들어갈지 모양에 맞게 썰어서 밑간도 하고 볶기도 하고 데치기도 하고 생선이 들어오면 또 생선도 다 비린내 안 나게 또 다 재놔야 되고 전이 있으면은 이제 난리 납니다. 기분입니다. 전 반죽부터 시작해가 그 반죽 한 거를 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1,700개만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씩 줄 수 없잖아요. 2개씩 주고 3개씩 주니까 네 3,000개에서 한 5,000개 정도 그렇게 음식이 완료되는 시간은 보통 배식하기 직전에 조리 완료를 다 해야 되고 11시 30분, 20분부터 배식 시작이 돼요. 그러면 1시나 1시 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조리만이 힘든 게 아니라 저희가 청소 시작하면 전쟁터예요, 진짜.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먹고서 쌓아놓은 식판 1,700개 그대로 있고 저희가 요리했던 큰 소쿠리 같은 거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음식 담았던 바트들 다 쌓여 있어서 앞치마만 입으면 미친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급식실에서 조리가 딱 끝났을 때 그 급식실에 폭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조리에 일단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배식하는데 정성껏 주고 그 다음에 또 청소하는데 완전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탑부터 할까요? 전 이거 볶음을 할 때도 쓰고 급식실에서 진짜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죠. 삽이에요. 삽으로 튀김 할 때도 젓을 때 좀 쓰고 여러 용도로 진짜 가장 필요한 삽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다 보면은 저기 옆에 솥단지가 굉장히 큰 솥단지가 있거든요. 그 솥단지에서 예를 들어 볶음을 한다고 볶음을 시작을 하면은 이 삽으로 짓지 않으면 밑에가 누렇겠죠. 그러니까 둘이서 그 볶음이 다 달 때까지 계속 소위 삽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100kg를 하려면 3번이나 4번 정도로 나눠서 볶아야 돼요. 2시간 동안 수없이 삽질을 해야 된다. 이 뜰채는 너무 다양해요. 세척할 때도 사용하고 야채가 들어와서 데칠 때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튀김할 때 이 뜰채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수없이 엎드려 있어야 된다. 기름 위에 계속 넣어줘야 되고 한쪽에서는 저희가 손을 기름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뜰채로다가 계속 그 안에 재료들을 계속 골고루 익게 만들어주고 또 이걸로 저희가 건져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네. 하는 일을 합니다, 얘가. 이거는 테이핑이에요. 사실 이거 저희가 뭐 전문의는 아니지만 저희가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안내지 보고 저희 스스로 이거 붙이고 일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 이런 데 다 아프고요. 마디마디가 아픈 거고 엘보 같은 게 많이 오죠. 허리에도 붙여야 되고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 있잖아요. 손가락 마디에도 이런 거 다 붙이고 파스도 종류가 많아요. 파스 이런 거. 한방 파스 같은 거 저희 한의원 거의 매일 가요. 그래서 사실은 소화제도 좀 달고 산다. 급식실에 있으면서. 진짜 점심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는 시간은 별도로 없고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 하면은 10분에서 15분 거의 음식을 꾸겨 넣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밥을 먹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씹을 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 급식실에 폐암 조리홈으로다가 막 진짜 전국이 떨들썩 하잖아요.
교육부에서 조리움으로 어떻게 대책을 내놓을 거냐 했더니 미세 마스크를 좀 쓰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부사도 사실 써서 급식실 안에서 쓰고 일하기가 작업을 못할 정도인데 미세면은 저는 숨을 거의 못 쉰다고 보거든요. 노동자 니네들이 알아서 마스크로 해서 폐암에 안 걸리게 니네들이 노력해, 이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조리움이라는 게 아주 초미리 입자래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도 그거를 걸러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썼기 때문에 폐암에 걸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요번에 폐시티를 이제 찍었죠. 저는 폐결절 나왔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뭐 미리수가 약간 작기는 해요. 예, 뭐 위안 아닌 위안을 좀 갖기는 하는데 이렇게 지금 폐결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 폐암 의심 환자가 거의 129명, 경기만. 예, 엄청난 숫자. 그분들이 환경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지하에 있는 그런 급식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폐암에 걸리고 이렇게 됐을까라고 억울해 하시면서 많이 호소를 하고 계세요.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기는, 많이 선생님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교육부가 정말 캐치해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뭐 두 손 놓고 맨날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대책 마련할게 이렇게 미루는 때가 아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급식실에 노동하는 우리 조리사님들, 조리실무사님들, 그리고 뭐 영양사님들도 계시고 이분들의 정말 이런 노동 강도를 많이 좀 줄여주시도록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요 데일밴드인데 다 칼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임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 있고. 저는 하상 입은 적 있어요. 근데 여기 뜨거운 물 저희 사용하잖아요. 숟가락 다 삶아요. 매일매일 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 붓다가 잘못 부어가지고, 근데 이게 급식실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상이 막 부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서 하상 가재 바르고 다시 장갑 끼기를 했던 적이 있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나 다쳤어 해서 나가면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남아있는 동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고강도의 압축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급식실이. 그래서 이 압축 노동을 조금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공공기관 보면은 한 명당 감당하는 이제 인원수가 65명인데, 네. 보통 10명, 11명. 네. 단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탕수육을 해서 튀김을 하거나 돈가스를 해서 튀긴다 하면 3시간에서 4시간을 서 있어야 되거든요. 기름 조리움을 맡으면서.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좀 그 시간을 쪼개서 30분이고 1시간씩 나눠서 좀 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좀 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급식실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이 직업을, 이런 직업이 다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일주일도 일하지 않고 진짜 퇴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급식실이 진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들어온 지 6개월 미만의 퇴사자들이 지금 절반을 넘고 있어요. 제발 학력 인구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줄어든다 한 게 몇 년입니다. 그동안 급식 노동자들은 그 안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골병이 들고, 이젠 폐암까지 들고, 먼 훗날 급식실만 있고 급식 노동자가 없지 않을까. 을 보면은 이렇게 트레일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쫙 올려요. 그때 고구마를 구워줄 때였었어요. 고구마를 다 세팅해서 이렇게 쫙 올려갖고 이렇게 미는데 엄청 무겁죠, 그게. 근데 밑에가 바퀴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게 확 쏠리죠. 순간적으로 이게 쏟아지면 아이들한테 이걸 못 주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그걸 막았어요.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온몸으로.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죠. 이제 동료들을 부른 거죠. 다 오라고.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걸 주면서, 이러다가 내가 거기에 깔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늦게 들더라고요. 제가 힘이 좋아서. 안 그랬으면 깔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눈망울도 막
그냥 막 맛있게 먹겠습니다 막 이러고 어머 오늘 막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받아갈 때 정말 보람 느끼죠. 초등학교 유치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9년을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또 뭐 중학교 가서 막 이렇게 커서 급식 때문에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고, 저는 집에서 밥 못 먹어요 학교에서 밥 먹는 게 다예요 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보람을 느끼죠.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가는 게 오늘 또 보람된 일 했네. 이래서 급식하지 이러면서 또 하루를 또 그걸 위안 삼아 또 내일 또 힘든 일이지만 내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K 급식 세계 널리 알려진 급식을 그렇게 알려지기까지의 뒤에는 급식 노동자가 있었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도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급식실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급식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년 많이 남지 않았어요. 나아지려고 후배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 건강한 급식실을 위해서 그 학생과 노동자가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급식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